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뉴스들만 가득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탈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터질 듯이 고조되고 원달러 환율은 거의 한계점까지 치솟았는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딱 이 두 가지 힘의 대결 구도를 보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중동발 긴장감이나 환율 문제 같은 공포가 시장을 꽉 짓누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 시장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요인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투자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압박들은 과연 뭐였을까요? 말 그대로 투자자들 앞에는 넘기 힘든 걱정의 벽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정말 숨막히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돈이 코스피 대형주로만 쏠리고 코스닥은 소외되는 이른바 안전한 곳으로만 가자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470.125원. 와,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았다는 건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투자하기 꺼려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 거짓말처럼 확 바뀌어버립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를 펀더멘털의 힘이 압도하기 시작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장을 돌려세운 결정적인 촉매제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악은 지났다는 안도감이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온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AI 성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AI 5단 케이크라는 개념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AI 산업이라는 게 마치 5단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 에너지부터 칩, 인프라, 모델, 맨 위에 앱까지요. 오라클의 대성공은 이 케이크의 아주 기초가 되는 인프라층이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즉, AI 혁명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였죠. 게다가 국내 시장 안에도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넘쳐났고요. 곧 열릴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실제 자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환율이 1470원대라는 이 엄청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무려 16,000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환율 때문에 손해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한국 시장의 주가가 너무 싸고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28조 원. 이게 뭐냐면요.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의 규모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이때다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자금줄, 일종의 안전판이 이렇게나 두텁게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시장 심리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마치 금처럼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면서 반등했거든요. 이게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은근히 한몫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핵심 전략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역시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추를 다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양극단에 투자하는 건데요. 한쪽에는 반도체, 조선, 방산처럼 펀더멘탈이 확실한 주도주를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싸게 살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노리는 거죠. 선물은 상승 추세를 따라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옵션은 변동성이 잦아들 거라는데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 관리도 잊으면 안 되겠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CTA 같은 알고리즘 펀드들이 갑자기 매도 폭탄을 던져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나면 유가가 잠깐 틀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항상 현금을 20에서 30% 정도는 보유해서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무게 중심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 실적에 대한 확신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뉴스나 루머 같은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제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걷히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상승 랠리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포모, FMO가 아닐까요?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갈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